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지표 발표는 없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동성을 보이는 유가 그리고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CPI 등 여러 가지 체크할 부분이 많은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날씨까지 추워지고 길도 얼어붙으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추위에 온몸 집에서 조금 따뜻하게 하루 정리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글로벌적인 시황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타공인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시조세 남한산성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목요일 날 있을 CPI 때문에 그 CPI 경계감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차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놓은 어떠한 내공이 있으시다면 기술적 분석으로만 해도 충분히 오늘은 거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내일은. 하지만 이제 목요일 날은 또 제가 방송이 나오니까 그때 CPI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거래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옵저바가 되도록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들 세세하게 세워볼 예정인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오늘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시장 이야기 더욱더 깊게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이 파워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외 선물을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어려워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료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집 안에 30페이지가 넘는 이 자료집 안에 어떻게 경제지표를 이해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집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방송 중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하디쇼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1월 9일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뉴욕 연은이 발표한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개월 연속 하락해 12월 3.0%를 기록하면서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12월 고용 동향 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고용이 흔들리면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었는데요. 12월 비농업 고용을 비롯해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큰 충격 없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는 기대감 속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3주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던 금 가격이 저가 매수 속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의 아시아향 수출가 인하 소식에 전일 4%대 급락을 보였던 유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에 다시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서열 3위 지휘관이 사망하면서 전쟁의 확전 가능성 속에 공급 우려가 자극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독일의 11월 산업 생산을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마이너스 0.7%로 나오며 6개월 연속 감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의 침체 기록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 지난해 4분기에도 여전히 약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체크해야 되는 이슈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CPI 지수를 좀 기다리고 있는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어떤 이슈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금요일 날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가 있었죠. 비농업 취업자 수 고용자 지표 이 부분이 적어도 오늘까지는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 CPI 어떤 경계감 속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발표한 게 적어도 월요일, 화요일은 그 정도 약발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월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저번 주 금요일 날 10시 30분에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21만 6천 명을 증가해서 시장 예측치 17만 5천 명을 웃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표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고용이 좋게 나왔죠. 증가가 취업자 수가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제 소비가 증대가 되겠죠. 많이 고용이 됐으니까 고용된 사람들이 돈을 또 쓰겠죠. 소비가 증대가 되면 물가에 압력이 오겠죠. 물가에 압력이 오면 어떻다? 금리 인하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거래를 하면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매도 쪽으로 제가 베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장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전 두 달 값이 각각 4만 5천 명 그리고 2만 6천 명 하향 수정이 됐던 거예요. 하향 수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4분기 미국의 고용자 지수는 당초 예상을 소폭 하회한 결과치였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 좀 딥한 부분은 우리가 바로바로 정보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도로 들어갔다가 물론 나중에는 스위칭을 해가지고 제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이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또 저하고 같이 공유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전체 고용 증가분의 25%가량 높게 유지되어 민간의 고용 압력이 세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을 수는 늘었어요. 이 비농업 취업자 수 늘어난 그 포지션 중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 부분은 그렇게 많이 확산되고 증가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실업률은 3.7%로 전월과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질적으로는 다소 약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이 그만큼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종일제 일자리, 그러니까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실업률은 하반기 들어서 서서히 오르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종일제 근무하는 일자리는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는데 파트타임 시간제 실업률은 재차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제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비농업 취업자 수는 시간제가 됐든 종일제가 됐든 다 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다 합산한 수치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세부 내용을 우리가 좀 면밀히 봐야 돼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일단은 고용은 그닥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은 좋은 편은 아니다. 이번에 발표 났던 그 결과치하고는 그 속사정을 보니까 질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아마 목요일 날 CPI 예측치보다 같거나 적게 좀 다소 떨어지는 발표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눈에 띄는 점이라면 2023년 내내 꾸준히 높아지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11월에서 62.8%였는데 12월 달 돼가지고 62.5%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시장에 포기자들, 그러니까 구직 포기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노동시장이 점진적인 둔화 과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요 급감을 걱정할 만한 징후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연간 올해 한 5회에서 6회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정당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월에 이어 더 높아져서 조기 금리 인하의 여건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상 CPI 이제 발표가 나버리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이제 CPI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CPI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고용시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CPI가 발표되면
고용시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는 오늘로 종료가 되는 거고 내일은 이제 CPI, 목요일 날 CPI가 이제 발표가 나면 이제 아마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 CPI가 발표가 나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정도에 시행이 되고 올해 몇 번 정도나 할 것인지 이걸 아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도 결국에는 이 매크로 이슈를 보고 접근한다면 수익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분석을 매일매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사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이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다 담겨주신 이 파워 노트까지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신청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품별 대응 전략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79% 밀려나면서 16,67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8시 55분부터 조금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나 싶었지만 22시 02분을 기점으로 다시금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657포인트를 조금 전에 기록을 하고 다시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CPI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었던 나스닥이었는데 오늘은 0.82%라는 좀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 만큼 오늘은 어떻게 방향을 또 잡아갈지 마스터님과 함께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장에서 나스닥의 움직임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바로 나스닥의 방향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은 좀 1% 가깝게 좀 빠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제 좀 급등이 좀 좋았죠. 급등한 거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어제 급등도 사실상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고 네.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이유도 모르겠는데 다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어떤 매크로나 펀더멘탈적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봉 차트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12월 29일 날 17,165.25 이 자리를 고점을 찍고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16,334까지. 근데 지금 이 캔들로만 보시면 도치 나오고 거의 이제 도치 캔들이 나왔었죠.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제 양봉이 나왔어요. 이 캔들로만 봤을 경우에는 상승 반전형 캔들이에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딱 정석에 나오는 본다라고 하면 이건 상승 방전형이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그닥 많이는 안 떨어질 거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매도로 대응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매수로 수익증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는 16,646, 16646 이 자리가 지금 강한 지지선이고요.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 좀 깊게 좀 내려간다라고 보면 16526. 근데 아직까지는 16646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게 뭐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매도로 잡는 자리 그리고 이제 매수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60분짜리 보시게 되면요. 현재 60분짜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단강을 크로스해서 지금 이탈을 했죠. 요단강이 이탈이 되면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요단강을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돼서 여기에서 조정을 주고 바로 장대 양봉에 나왔죠. 이때 이제 제가 네. 매수로 진입을 했던 그러한 자리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현재는 16708 이 자리는 매도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매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6788이에요.
16788 위로 올라서야만이 이제 비로소 매수로 우리는 대응을 한다.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646 지금 현재 거의 16646 이 지점까지 왔죠. 이 지점이 무너진다 그러면 16529 529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529까지. 근데 일단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부분은 16644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16708 이 자리가 이제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매도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서는 양봉이 났다. 애처럼 다시 양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손절. 매수는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매도. 그래서 오늘 공략 포인트는 16708에서 16644까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16644 이 자리 오늘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자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16542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단은 16542까지 16542 아래에서는 매도로 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만약에 16644가 또 무너진다. 그럼 여기서는 다시 또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로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자리는 16788 오늘의 시가죠. 시가가 오늘 동경장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유럽장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6788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16788 위에서는 이제 우리가 반대로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스닥은 전략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본장이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로 전략 잡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자리값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개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1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 분석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만큼 이 세세한 전략집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S&P 500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을까요, 마스터님? S&P 500 같은 경우도 나스닥하고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매도로 대응을 한다. 하지만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도치 캔들 나오고 어제 강한 양봉이 나왔죠. 도치 캔들 나온 다음에 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캔들의 패턴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상승 반전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가의 매수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가의 매수로는 들어가지 마시고 저가에서 매수 시그널이 다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쪽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크게 레인지 변동폭은 상단은 48808까지 보시고요. 하단은 깊게 떨어진다 그러면 4755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하락도 제한적이다. 거기다가 상승은 더 제한적일 것이다. 어제 워낙 많이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러한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밑에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아직 골드 크로스는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 골드 크로스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또 이러다가도 다시 풀어져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일단은 보조 지표는 오늘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봉상 이렇게 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 60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분을 보시게 되면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당당 하단이 지금 현재 완전히 깨지고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런 경우에 지금 4782 이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4782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4797 이 위로 올라선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매수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4787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많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4810 정도 그러니까 어제 찍었던 고점 살짝 올리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4782에서는 우리가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4769, 4770 여기까지 일단 수익을 낸다. 그리고 이 밑으로 다시 만약에 깨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4760 이렇게 한 마디씩 여러분들이 이 피보나치 이 부분을 그냥 마디로 한 칸을 한 마디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마디를 수익 구간으로 두고 어차피 우리는 데이 트레이딩이니까 뭐 이걸 가지고 스윙으로 뭐 CPI 뭐 내일 모레까지 끌고 갈 이유는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답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 만약에 이제 하반까지 떨어져서 이제 4759 이 자리, 4759 이 자리를 다시 이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회복을 하면서 올라온다. 이때는 단기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때는 매수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4769까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 같은 경우에는 맥스로 잡았을 때 4749 60분으로 아까 일봉짜리는 좀 레인지를 그냥 좀 뭐랄까요? 밴드를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 60분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4748.75 그러니까 4749 그리고 상단은 4810까지 볼 수가 있다. 근데 매수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4797 그러니까 4798 위로 확연하게 올라타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 전에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깊게 빠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754 정도 맞고 다시 4759 위로 올라왔을 때 이때는 매수. 그러니까 다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올라탔었을 때 매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매도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깨졌다 그러면 다시 조정 줄 때 다시 매도.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신다. 그리고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4797 이 위로 올랐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매수로 본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S&P 전략을 세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S&P 500 전략도 세세하게 세워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리값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시황을 살피면서 나의 실력을 근본적으로도 올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진행될 이 공개 방송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국내 선물 그리고 저녁에는 해외 선물 이렇게 각각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 마스터님께서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함께 해주시면서 공부를 함께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 기회를 꼭 함께 하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일단 내일 바로 이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에는 어떤 내용을 또 담아 주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내일 바로 당장 열리게 되는데 오전에는 어떤 내용을 그리고 저녁에는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도 살펴주실 예정일까요? 예, 보통 이제 오전 9시부터 이제 국내 선물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합니다. 라이브로 방송하는데 이제 9시부터 이제 국내 선물은 8시 45분부터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선물의 움직임은 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제가 뭐 해외 선물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해외 선물이라든가 주식이나 뭐 코인 뭐 여러 가지 저는 다 하는데 이 해외 선물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국내 선물은 움직임이 굉장히 여성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좀 거래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자리, 들어갈 자리, 그다음에 스위칭 할 자리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제가 국내 선물을 요리를 해서 먹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동감 있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제 매매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법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해외 선물 시간에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여러분들 뭐 다들 뭐 나 피보나치 알아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미처 몰랐던 피보나치의 어떠한 시크릿한 부분까지 제가 내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로그선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이 로그선 자체도 어차피 피보나치를 기반으로 한 매매 방법이에요. 그래서 피보나치로 어떻게 거래를 하고 이 피보나치의 확장 그다음에 이 피보나치로 해서 예상하는 고점, 예상되는 저점까지도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미국 본장이 시작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국내 선물에 했던 것처럼 실시간 제가 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떻게 청산을 하고 어떻게 손절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수익증을 해야 되는지 사실상 수익증 하는 게 좀 중급자 이상은 굉장히 편하게 해요. 근데 초급자 같은 경우는 수익증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장을 봤었을 때 매도로 꽂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구나 사나 그날 계속해서 매도야. 차트는 막 빨간 기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매도로 꽂히면 계속 그냥 매도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방이라도 다시 본절이 올 것 같으니까 물타기만 하면서 계속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수익증을 한다는 것은 매도를 언제든지 내가 이 관점을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황 설명을 드릴 때는 어디 구간이 벗어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해라. 현재는 매도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수익증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잘 하시려고 그러면 수익증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한편에 쏠리지 않고 매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제가 공개방송 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저도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시절 그 고통 많은 기간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여러분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하고 어디가 간지러운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배울 거 저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면 네. 2개월만 해도 배울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세월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필요 없는 건 여러분들한테 굳이 알려드릴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만 핵심 키포인트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 일단 들어오시면 공개방송 일정이라든가 방송 일정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공유하실 수가 있고 또 방송 참여를 하셔가지고 또 많은 거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해외 선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상품이다. 이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일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든지 하루 23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런 부분에서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거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2,5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지 시간만 허비하고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조금은 간편한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시는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내일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이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링크는 내일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노란톡방 안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려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면 내일 이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도 무료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30페이지가 넘는 자료집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기초 자료집이 없어서 망설여졌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차근차근씩 분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2.03%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72.19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본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지역의 리스크 불안이 다시금 또 이어지면서 어제 또 원유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로 4%대 강한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시 12분경까지 72.93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려나 싶었는데요.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그려주다가 조금 가파르게 좀 상승폭을 다시 반납하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22시 56분경까지 81.86달러까지 또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시 또 V자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지만 여전히 조금 힘은 좀 약해진 상황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2.19달러에서 음봉을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략 챙겨가봐야 되는지 이슈 해석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 상승 탄력이 조금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늘은 프리장에서 어떻게 전략 챙겨가야 되고 또 개장 이후에는 어떤 방향성 가져가게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이 오늘 크루드 오일은 어떤 방향성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일봉 차트로 봤었을 때는 그닥 그렇게 이쁜 캔들은 아닙니다. 어제 캔들 한번 보시게 되면 일봉 네. 차트가 어제 강한 음봉으로 내려와가지고 어제 많은 폭의 하락을 했죠. 근데 지금 사실 오르는 건 뭐 다른 건 없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또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폭은 상단은 73.4, 하단은 70.35. 그러니까 거의 한 300틱 정도의 안에서 움직이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때부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안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보시게 되면 1, 2, 3, 4, 5, 6, 7. 그러니까 영업일로 지금 7일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 73.40과 70.35 이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60분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 지금 상단에 계속해서 오늘 오전에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요단강 하단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매도로 대응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단강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돼요. 일단 요단강 안으로는 들어왔습니다. 요단강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뭐 매도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요단강 안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보시게 되면 요단강 상단 깨고 들어와가지고 조정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71.01 이 라인까지는 계속해서 오늘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71.01까지 내려왔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71.0에 들어가가지고 71.5, 한 50틱 정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척하다가 71은 때리지를 않고 71.57 위로 다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시 여기에서 매수로 들어가서 72달러까지 수익을 내시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71달러 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을 하는데 어떠한 지지선이 있다고 해가지고 덥석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매수 뭐 이런 자리에서 뭐 그냥 매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후에 캔들이 만약에 72.47 위로 이 캔들처럼 다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매수로 들어가셔도 돼요. 매수로 들어가서 73.03까지도 보실 수가 있다. 만약에 73.03도 올라탄다. 그럼 여기서도 다시 또 매수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꼭 지키셔야 될 부분은 73.03 위로 올라타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갔다. 근데 다시 이 밑으로 깨고 떨어지면 여기서는 바로 손절. 그리고 매도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서는 매도로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현재 전고점이 73.95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까지 상단은 열려져 있다. 그리고 매도는 71.01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만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어떠한 타점들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 방송을 참여를 하시게 되면 정확한 끝자리까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71.50 근처에 들어가십시오라고도 안 합니다. 71.52, 53 정확하게 소수점 끝자리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박스권 움직임 속에서 매수 전략 챙겨주셨고요.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골드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프리장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53% 올라가면서 2,04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본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금 강세에서 좀 강받고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좀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2시 38분경에 급등하면서 2,048달러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좀 꼬리를 달고 내려왔고요. 다시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골드의 방향성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장에서 골드 전략 이렇게 살펴봐야 될 텐데요. 마선님, 오늘 골드는 어떻게 좀 흐름 가져가면 좋을까요? 골드는 일단 현재로서는 매수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도 큰 어떠한 변동폭 안에서의 흐름은 보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49점이 상단, 그러니까 종고점이 되겠죠. 이번 주 어제 찍었던 고점 정도까지 상단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은 2025.5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따라 붙는 것보다는 미국장 들어오면서 좀 하방으로 좀 지지를 준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60분짜리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분짜리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캔들 지금 요단강 하단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죠. 이때도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때도 지지받고 올라가고 오늘 장 시작부터 일단 요단강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다. 그래서 오늘 매수 타점은 2034.5 이 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2034.5가 깨진다.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고 매도는 전저점이었던 2023까지 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덥석 들어가지 마시고요. 2038 그다음에 2034.5 뭐 이 정도 라인에서 매수로 들어가서 어제 전고점인 2053까지 짧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면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려왔을 때 들어가시면 돼요. 안 내려오면 그냥 마는 겁니다. 항상 거래는 뭐 우리가 매매 거래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수익의 목적이 있으니까 항상 릴렉스하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품을 보자면 지금 S&P 500, 나스닥 지수 선물도 파란불 켜고 있고요. 파운드와 유로 FX도 파란불 켜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크루드오일과 골드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까지 계속해서 하락세 추세를 좀 이어오다가 개장 직후에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락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나스닥인데요. 어제의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개장 이후에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을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 1.75% 올라가면서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72.02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2시 12분경까지 72.93달러까지도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내 다시금 하락으로 좀 보여주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71.86달러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72.30달러를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금 개장 이후에 파란불을 켜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상승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만큼 잠시 후에 이러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4%가량 상승하면서 2,042달러 선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저가 매수세 속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상단은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48달러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내 곧바로 상승분 토해내면서 내려와 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개장 이후에 다시금 레벨을 낮추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됐습니다. 파란불 켜주면서 음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로 FX 약보합권 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5%가량 밀리면서 1.0976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조금 변동폭이 좀 크게 좀 하락과 상승을 오고 가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1시 06분 이후로 조금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개장 직후의 움직임도 특별하게 포착된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개장 이후의 파동 살펴보고 왔는데요. 먼저 나스닥은 개장 이후에 어떻게 흐름 체크해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지금 나스닥은 개장 이후에도 좀 여전히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데 개장 이후에는 전략 어떻게 챙겨가야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6708 이 자리가 매도 자리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16708 위로 양봉으로 종가가 끝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 00시가 되겠죠. 00시에 16708 이 위에서 양봉으로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짧게 목표가는 16644 뭐 여기까지만 보고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만약에 이제 16644 여기를 막고 만약에 여기서 매도로 들어갔다. 네. 그래서 청산을 여기서 청산을 했는데 얘가 좀 더 이 16644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뭐 16593이나 뭐 이런 데 맞고 16644 위로 회복을 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단기 매수로 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피벗 자리죠. 피벗 자리 16788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로만 오늘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에 좋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6708 하지만 16708 위로 올라탄다. 00시에. 그러면 바로 손절하고 매수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16788 이 정도에서 다시 매도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나스닥은 오늘 리스크 없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나스닥 개장 이후에 매도로 전략 방향성 잡아주셨고요. 정확한 자리값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한 주 내내 24시간 동안 맞선님과 함께 자리값과 방향성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S&P 500도 방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S&P 500도 나스닥과 같은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도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 S&P 같은 경우에는 4782 이 정도 라인 여기까지만 요단강 끝자리면서 로그선 76.4%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로 진입을 한다. 그래서 4770 뭐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4770 여기도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매도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4759니까 4760까지 본다. 그리고 이제 매도는 4760 아래에서는 되도록이면 매도는 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4782에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미치쳐가고 올라갔다. 그럼 조정 줄 때 아까 매도 들어간 건 바로 손절. 그리고 매수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스위칭 자리가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올라온다. 그러면 4797 뭐 이 정도에서 다시 매도. 그래서 4783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면 S&P도 큰 무리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4797.75니까 4798 위로 올라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매수로 전환이 됐다. 보시고 이때부터는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과 S&P 500에 대한 전략 챙겨봤는데요. 방송 시간이 50분뿐이라서 더 많은 전략을 챙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략들 세세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값도 함께 더 이어가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활짝 열려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해외 선물 기초 자료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어디서 구해질지 몰라서 한참 헤맸다 하시는 분들은 속 시원하게 들어오셔서 우리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 노트도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지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차트 분석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료집이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서 공부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일도 저가 매수로 공략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71.57 여기도 좋은 자리인데 여기에서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71.01 여기까지 내려왔었을 때 여기에서는 매수. 만약에 71.57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려왔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올라간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71달러. 여기가 만약에 오늘 무너진다. 음봉으로 그냥 깨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 펀드멘탈이고 뭐시고 헤지볼라고 뭐시고 간에 그냥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매도가 발동이 된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거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오일 저가 매수로 체크해 봐 주셨고요. 지지라인 중요하게 봐주셨다라고 해 주셨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골드도 살펴봐야 되겠죠. 마스터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흐름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골드 같은 경우도 이제 저가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하는 전략. 그러니까 아까 풀이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다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2034.5 이 자리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단강 지금 상단에 지금 멈춰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그냥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2046 이 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정 줄 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해서 뭐 정고점 이 정도까지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4.5 이 자리가 이제 무너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아까 오일과 마찬가지로 골드도 이제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한다. 근데 매도는 깊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와 같이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보면 전저점까지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도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는 것보다 내려왔다가 다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올라탔을 때 이때가 이제 매수로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에 공략을 합니다. 이런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보다는 조금 내려왔다가 들어가는 전략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라리 2046 위로 올라탔을 때 이때 그냥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가 양방향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 대표 상품들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전략 이어가고 싶다. 그리고 내일도 전략을 세세하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실만 봐서 너무나도 슬펐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계좌를 바꿔가 보는 경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일봉상 상승 반전형 캔들이 나왔으니 빠져도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봐주셨고요. 16,708포인트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하고 이 지지선 16,644포인트 이달 여부는 눈여겨볼 것이라고 저희가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S&P 500입니다. 도지 캔들 나온 후 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크지만
하지만 저가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봤고요.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았고 4,782포인트에서 매도 진입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 마디 가격에서 익절하는 전략으로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73.40달러에서 70.35달러 내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71.01달러에서 단기 매수하고 71.50달러에서 익절하는 전략까지 알차게 챙겨봤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까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아쉽지만 마선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